ABS 영어 강사 정세익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중등편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이 자료는 교육 트렌드 2024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전자책을 같이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초등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때 정말 결정적 시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은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정말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하지만 그때마다 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중학은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변화는 2028 대입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초등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들어오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때 2024년에 중3인 친구들, 그 친구들이 2025년이 되면은 고1이 되잖아요.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2024년에 중3이다. 그러면은 2025년이 되면은 고1이 되잖아요. 그럼 2026년이 되면은 고2가 되고요. 2027년이 되면은 고3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대학교 갈 때의 이야기를 2028 대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 이 친구들이 대학교를 갈 때의 연도를 가지고서 대입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더하기 1이 됩니다. 2027년에 고3인 친구들이 치르는 대입을 2028 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에 치르는 수능도요, 2028학년도 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2028 대입은 뭐냐? 2024년 기준으로 중3인 친구들이 2027년에 고3이 됐을 때 치르게 되는 요 입시를 우리가 2028 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좀 살펴보게 될게요. 기본적으로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보게 되면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 과목이 없는 다 통합한 수능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선택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실 국어도 선택을 하고요. 수학도 선택을 하고요. 영어는 선택이 없습니다만 탐구 과목이 이제 선택이 심하죠. 만약에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두 개를 기본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선택하는데, 물론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요, 지금 이제 좀 혼란스러운 시기이긴 합니다. 뭐 문과생들이 이과 거를 과학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이과생들이 사회 과목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디테일한 지금 현재의 이야기고요. 어쨌든 선택이라는 걸 하죠. 근데 이 선택은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험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를 한 번 더 계산을 합니다. 가령 저도 100점, 여러분도 100점을 받았습니다. 심플하게 말해서. 근데 제가 본 시험보다 여러분들이 본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면은 똑같은 100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계산을 한 것을 이제 우리는 표준 점수라고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애매한 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는요, 그래요. 쉬운 시험을 봐서 100점을 받았다고 쳐요. 근데 제가 알고 시험 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험을 봤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요, 100점이 다 달라져 버리니까 이 선택으로 인한 유불리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 똑같은 시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친구들은요, 선택할 게 없어요. 2027년부터 고3이 되는 친구들은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과목이 출제가 되는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리 기뜸을 좀 하자면은요, 이게 중학교에서부터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과 성향이라서 역사나 사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소홀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과목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가 또 있습니다. 이제는요, 5등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9등급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5등급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크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재 9등급제는요, 조금 잔인할 정도로 변별이 심해요. 물론 그 변별을 통과한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느껴지겠지만, 1등급이 이제 전체의 4%잖아요. 그 4%에 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하거든요. 힘들어요, 너무. 2등급이 11%거든요. 11%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이제 5등급제가 되게 되면서 1등급은 10%가 되고요. 2등급은 3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1, 2등급 안에는 들자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좀 많은 친구들에게 희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바뀌는 5등급제에서는요 30%만 들어도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등학교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희망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나 과학에서의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그 과목 분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상대평가의 병기에서 같이 적는 것에서 이제 제외하겠다라는 거고요.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문항의 샘플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 시점으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식 자료를 또 선호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 이 공식 발표 링크를 공유를 할 거고요. 중학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점들은 무엇이 있느냐? 자, 이제 2024년 중3 이하의 학생들은요, 사회, 과학, 과목을 모두 공통적으로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골라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유리한 길을 찾아가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중학에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균형 잡힌 공부, 사회, 과학 과목, 특히나 꼼꼼하고 균형 잡힌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과학이랑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정확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것이 수능의 시험 범위가 되는 건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고1 때 배우게 되는 그 과목명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거든요. 중학교 3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재밌게 공부하고 수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중학에서의 공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육부의 자료를 좀 이용해 가지고요, 정확하게 2028학년도의 수능 개편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현재의 핵심은요,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통은 공통적으로 다 같이 시험 보는 거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랑 문학은 다 같이 보는 거고,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점수가 다시 계산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변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편안은 뭡니까? 공통밖에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학은요, 기본적으로 공통이 수학 1, 수학 2가 있고요. 또 선택을 하고 있죠. 확률과 통계 또는 미적분 또는 기하, 요 밑에 있는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개념이 익숙해지시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또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입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은 대학교에서는 또 지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하고 와라, 기하를 선택하고 와라,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똑같아집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2028 대입부터는 선택하지 않는다. 영어는 뭐 별로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영어는 지금과 똑같이 지금도 공통, 앞으로도 공통이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17과목입니다. 사회는 9과목이 있고요. 과학은 8과목에서 총 17과목인데, 그 중에서 지금은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선택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원래는 뭐 문과생이라면 사회에서, 이과생이라면 과학에서 2개 선택했는데, 이게 이제 서로 간의 문이과 간의 교차 지원이라고 하죠. 막 이런 것들이 되고 이러면서, 현재로서는 지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가 점수가 좀 어렵죠. 왜냐면 선택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없앤다.
다 공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다 공통입니다. 사실은 뭐 직업 같은 경우에도 직업 이 분야에서도 다 공통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보시면은 그냥 다 공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어요. 선택이 그냥 없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등급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이기 때문에 좀 잘 볼게요. 물론 변화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좀 애매하게 또 불리하게 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다 그런 거죠.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9등급제가 자기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저는 5등급제가 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도는 이렇게 됩니다. 5등급제가 되면은요, 1등급은 전체의 10%입니다. 현재는 4% 수준이기 때문에 2배하고도 반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2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 24%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따지면 34%예요. 제가 아까 목표로 한 게 여기입니다. 전체 중에서 30% 안에만 들자라는 겁니다. 200명이라면은 약 60명 아니겠습니까? 60등까지만 하자. 그래서 2등급을 한번 받아보자. 요렇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현재는 2등급 수준이 11%까지죠.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11%가 34%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해본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참 묘합니다. 9등급제에서는요, 뭐 서울에 있는 주요한 대학교들을 본인이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2등급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1, 2등급이요. 3부터도 좀 애매하고요. 4등급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요, 5등급제에서 과연 대학에서 몇 등급까지를 잡아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뭐 당연하지만 1등급은 뭐 기본적인 요건이 될 텐데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2등급이거든요. 이 2등급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근데요, 저는요, 생각해 봅니다. 초반에는 분명히 2등급도 일부 잡아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대학은 사실 내신 등급만 높은 아이들을 뽑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역량이 있고 정말 와가지고 전공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재가 될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2등급에 있는 아이들을요, 모조리 처음부터 안 뽑아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2등급을 일부 뽑아줄 겁니다. 예를 들면 뽑아준 다음에 대학교에서 추적을 다 하거든요. 추적 연구를 다 합니다. 1등급이 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2등급이 와서 또 얼마나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를 지켜보거든요. 학점도 보고요. 뭐 불러다가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거라는 거죠. 만약에 2등급이 와가지고요, 정말 진짜 성실하게 너무 진짜 학교 잘 다니면은 2등급도 잡아줄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경쟁은 조금은 지금보다 수월해지면서 학생들에게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울러 여기서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 어떤 2등급이 뽑힐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게 지금 2등급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전교생의 30%입니다. 34%라면은 되게 많은 인원들이 일단 2등급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잠재력이라던가, 그 학생의 또 호기심이라던가, 지적인 어떤 탐구 능력이라던가, 어떤 깊이라던가, 그리고 아울러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이해해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저는 많은 학생들에게 좀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대입엔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인데요. 정말 못해도 2등급까지는 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외의 경쟁력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제가 되면은요, 내신이 갖는 어떤 강력함, 또 내신이 증명할 수 있는 학생의 역량은 낮아지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1등급이라면은 아무리 어떤 곳에서라도 그래도 전교생의 4%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에서 그 학생의 뭐 성실성이 됐건 학업 역량이 됐건 잠재력이 됐건 어느 정도는 증명할 수가 있다면 이제는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의 파워는 약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부문에서
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들이 늘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업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지적으로 막 탐구를 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동아리도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친구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능 성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 최저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죠. 한 과목에서 한 2, 3등급 정도를 받으면은 이 성적을 쓸 수가 있거든요. 수능 성적을. 이 수능 최저도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의 파워가 약해지면 그만큼 다른 데서 뭔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정말 전공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는 전공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이 아이는 야 진짜 열심히 하네, 얘 참 괜찮다, 이런 인상 줘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열심히만 하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막 껍데기처럼 내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수능 성적도 한 2, 3등급은 받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을 때 내신이 약간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를 보완해 주지 않을까.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등편인데 선생님 고등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입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2, 3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막상 딱 들이닥쳐가지고 그거를 대비하게 되면요 이미 늦어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고등에서 이렇게 앞으로 대학을 가야 될 거라면은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중학교에서 뭘 준비해야 될까를 이제 슬슬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걸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또 이제 논서술형 평가 얘기를 좀 가보게 되면은요 논서술형 평가 이거를 이제 확대한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까지도 발표된 것 중에서 논서술형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논술, 서술 이거 막 지금 막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시지만 아직은 해결 과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평가의 공정성, 이게 진짜 치명적이죠. 우리는 객관식이 최고의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왜 그게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게 그나마 제일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는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토론의 대상이죠. 하지만 그래도 1, 2, 3, 4, 5번에서 3번이 답일 때 3번을 답을 한 사람은 맞고 4번은 틀리게 하는 게 가장 그래도 깔끔하고 납득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논서술형 평가요, 이고 변별하는 거 쉽지 않죠.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것들, 서답형도 마찬가지고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쓴 거를 가지고서 점수의 차이를 둔다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제자와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 또 다르죠. 납득할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도요, 이 복수정답 시비 같은 것들이 학교별로 너무나도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논서술형 평가를 이걸로 변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취지는 다 동의하죠. 당연히 좋죠. 이게 미래로 가는 교육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A의 학생과 B 학생을 점수 차이를 뒀을 때 거기서 계속해서 뭔가 논쟁이 발생을 했을 때 감당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많이 반대하십니다. 왜냐면 준비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 이미 이제 불신들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교육의 주체가 전부 다 지금은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3주체라면은 모두가 이 제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고등학생들도요, 61%가 도입 반대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객관식도 힘들어 죽겠는데 서술형 준비는 당연히 더 힘들겠죠. 더 생각도 많이 하고 더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거니까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교사들도 민원이 너무나도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상황이고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걸 하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어떤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조차도
이제 내 아이의 이야기가 됐을 때 이게 과연 우리 아이가 점수를 적게 받아오거나 어떤 변별력에서 밀렸을 때 납득이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논서수령 평가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초등편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독서하고요, 사고하고요, 대화도 계속해서 하고요. 이런 것을 계속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뭐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그럼 논서수령 대비한 어떤 학원을 가야 되나봐, 특별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나봐, 그렇게 접근할 단계는 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이 제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독서를 열심히 하고요, 사고력을 키우고요, 자기 생각을 비판적으로 잘 키운 아이들은 또 잘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본질이 되는 것들을 지켜보면 좋겠다. 자, 오늘은 고등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지금 중학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은 대다수에게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목표가 뭐다? 저희 아이도 그럴 겁니다. 30%에만 들자. 그래서 2등급은 받자. 3, 4, 5는 말고 2등급까지는 한번 받아보자 라고 했을 때 그 2등급이 11%에서 34%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3배 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기회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그거 달성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도 경청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